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브랜드 관리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주차에는 또 수강 신청을 변경해서 추가로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아무튼 환영합니다. 이 본 브랜드 관리는 2학년 2학기 이 과목인데 1학년 학생이 2학년 과목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무튼 환영하고요. 함께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뭐 잘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본 과목이 2학년 2학기 과목으로 전공 과목 3학점짜리고요. 1학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본 과목에 오신 그분을 도전의 변화에 도전하는 사람, 희망과 용기 있는 사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존중하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본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재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뭐 교수가 책 장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브랜드 관리에 대한 교재를 사보고 싶다면 주교재나 보조교재 두 번째 거 둘 중에 하나를 사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실습을 많이 할 건데 실습을 하는데 필요한 교재는 주 교재 브랜드 짓다 리더스 북으로 민은정 저자가 지은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책을 인터넷 등으로 구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브랜드 네이밍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은 보조교재 두 번째 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강의와 토론, 강평 순으로 진행을 하는데 아무튼 수업은 재밌게 하고 그다음에 시험은 부담 없이 하고 그다음에 학교는 보람되게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한 학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수업 방식은 강의, 토론, 강평 순으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강의 위주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론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제 연구실에 오시면 여러분들과 같이 과목별로 아니 한 이 본 과목에 대해서 또 우리 창업환경과 학생들은 제 연구실에 오시면 어떤 과목이든지 제가 하는 과목 외에도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같이 토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그 출석하고 그다음에 과제물 중간 및 기말고사를 가지고 평가를 할 건데 1학기 때 제 과목을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과제물이나 중간 기말고사 하는 방식은 여러분들 뭐 한번 그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고 다만 출석하는 문제는 이제 이게 비대면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진행이 되는 시수는 여러분들이 꼭 그 출석을 온라인 강의를 시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 관리 위치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또 지난주에 또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브랜드 관리의 이 과목의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요약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라는 거는 판매자가 즉 생산자가 재화와 용역, 제품이나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뭔가 식별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식별을 하는데 사용되는 명칭이나 기호나 뭐 디자인, 아무튼 이런 모든 거를 총칭하는 거를 브랜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생산자가 즉 판매자가 재화와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데 이때 이제 필요한 것이 명칭이나 뭐 기호나 디자인, 뭐 홍보도 해야 되고 뭐 광고도 해야 되고 기타 뭐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알려야 될 때 필요한 게 이제 브랜드라고 그랬는데, 그럼 명칭은 뭐냐면 우리가 말로써 본 상품은 뭐
삼성, 뭐 갤럭시입니다. 뭐 현대, 뭐 소나타입니다. 뭐 이렇게 말로써 그 명칭을 불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걸 이제 명칭이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호나 디자인이나 뭐 상표, 상호 이런 상표들은 이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기호나 디자인 이런 거는 이제 상표라고 그러죠. 상표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상표는 이제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상호가 있어요. 뭐 무슨 뭐 누구네 뭐 식당, 뭐 누구네 뭐 옷집, 뭐 누구네 뭐 이런 거 하듯이 이런 것들은 시청이나 군청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이제 브랜드라는 거는 이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재화와 용역을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또 할 때는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또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면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 2학년에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마케팅 원리를 이제 2학기 때 가면 또 마케팅 1학기 때인가 마케팅 원리를 배우는데, 마케팅은 아마 배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품이나 가격이나 유통, 그 다음에 촉진, 이렇게 해서 마케팅 사피라고 그러죠. 이런 마케팅 사피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브랜드라는 거를 가지고 마케팅 사피를 이용해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내가 왜 창업을 하는구나. 창업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업을 해서 뭐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데, 판매를 할 때 브랜드라는 거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브랜드를 가지고 마케팅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좀 더 어떻게 그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뭐냐? 경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이라는 것은 회사의 목표, 즉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용한 자원이 있겠죠. 가용한 자원은 사람이나 자본이나 뭐 정보, 기술력, 뭐 이런 등등의 수단,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가용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냐는 계획을 세우고, 또 일부는 사람과 자본과 정보를 이렇게 나누고 구분을 해서 조직을 하고, 그 조직된 그 단위를 이제 오너가 지휘를 해야 되겠죠. 이건 이렇게 하고, 뭐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하고, 뭐 C는 이렇게 해라. 그 지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자기가 목표했던 대로 안 됐을 경우는 수정하고 하는 또 통제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 이게 뭐냐면 창업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 경영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그러면 창업이라는 학문은, 창업학, 경영학이라는 이런 학문은 언제 나왔느냐? 사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지만, 산업혁명 이전과 산업혁명 이후로 구분을 많이 했죠. 또 산업혁명도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까지 다양한 이런 그 산업혁명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또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한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 그다음에 산업혁명 단계별, 또 지금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또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뭐 종교학이나 천문학이나 지리학이나 뭐 인문학, 그다음에 이런 거를 주로 박식하게 잘 아시는 분들을 우리는 철학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랄지 뭐 아리스토텔레스랄지 이런 분들을 우리는 뭐 철학자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아담 스미스가 그 국분호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거는 뭔가 철학하고는 좀 틀리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나왔고요. 근데 경제학 학문이 나온 이후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생기면서 이제 이렇게 기업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기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래 나온 것이 이제 경영학이죠. 그 경영학을 아마 여러분들 1학년 그때 배우신 분들이 있겠죠. 그럼 경영학은 테일러의 과학적 그 관리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기계의 일부로 이렇게 썼던 거죠. 기계화를 시켰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사람이 기계처럼 너무 이렇게 일만 하고 이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메이유의 뭐 인간관계론이 나와서 그 호손 공장에 실험을 했던 걸 결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뭐야 이렇게 기계처럼 일하는 거 일해서 성과가 내는 것보다도 인간관계가 영향을 받아서 성과 내는 것이 더 크다.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론이 나왔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경영학이라는 또 학문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학, 아니 저 경영학도 나오고 경제학도 나오고 또 이제 뭐야 전산이 컴퓨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컴퓨터학도 나오고 기계가 발명되다 보니까 기계공학도 나오고 또 전자가 발명되니까 뭐 전기공학과 뭐 전자공학과 뭐 이런 다양한 학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제 21세기에 창업학도 나오고 그 이제 최근에 이제 뭐야 그 창업학에서 일부 우리 창업 경영학과도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무슨 이 현대 사회가 이렇게 기계화되고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이제 그 증기에 의한 기계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기계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나오다 보니까 자동화가 되고 그 컴퓨터가 또 인터넷에 연결돼서 뭐 사물 인터넷과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무인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 가면서 우리가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창업을 할 것이고 경영을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우리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 경영학과에서 브랜드 관리라는 이 과목은 어디쯤에 있느냐면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즉 1학년 때 현대사회학의 이해로부터 마케팅 원리까지 이런 다양한 학문들을 다양한 학과목을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물론 중간에 다른 그 복수 전공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누락된 과목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다양한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고 이런 학습된 과목들을 기초로 뭐를 한다? 지금 이제 2학년 2학기 때 이 브랜드 관리라는 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브랜드 관리가 어떤 과목인지 이제 대략 위치를 잡으셨죠? 자, 이제 그럼 브랜드라는 거는 이제 대략 이렇게 재화와 용역을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데 필요한 그런 필요한 것이다. 명품이나 저 명칭이나 기호나 디자인이다. 뭐 이런 거를 총칭하는 것이 브랜드라고 했는데 그러면 관리라는 건 뭐냐? 관리. 그래서 브랜드를 관리한다. 뭐 어떻게 관리한다는 거냐? 그 관리라는 거를 이제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관리라는 것을 사람을 관리한다. 이렇게 할 때는 사람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감독을 할 때 이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지휘자가 아니면 상급자가 부하, 예하 직원들을 관리를 한다. 이럴 때 우리 회사의 목표나 아니면 뭐 공공기관의 뭐 기관의 목표나 어떤 조직의 목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뭐 임무를 주고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이렇게 지휘하고 통제하고 감독하는 것을 사람을 관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물을 관리한다 할 때는 우리 집을 관리하거나 아파트를 관리하거나 뭐 이럴 때는 아파트를 지휘하고 통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개량하고 뭐 이렇게 이제 관리한다고 쓰죠. 그 사물을 관리할 때와 사람을 관리할 때 약간 개념상의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상황을 관리한다. 야, 뭐 전쟁 상황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뭐 재난 상황을 뭐 관리하거나 뭐 이런 때는 또 어떤 뜻이냐? 그러면 사람과 사물 그다음에 사람과 사물이 시간과 공간적으로 발생되는 일을 처리하는 과정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브랜드를 관리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브랜드라는 거는 이런 것이고 관리라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브랜드 관리라는 우리 창업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과목이나 과목이나 과제나 학문이나를 이렇게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이런 것 보고 이제 분석이라는데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이해가 가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브랜드 관리는 이제 강의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중간고사 전에 이제 1주차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브랜드 관리를 이해하기 위한 제반 과목에 대한 기초를 설명을 한번 했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이 과목 전체적인 거를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이번 시간에는 브랜드에 대한 이해로부터 브랜드 포지셔닝, 뭐 인지도와 품질, 브랜드 연상, 브랜드 로열티, 브랜드 자산의 측정,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를 볼 거예요. 중간고사는 뭐 방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지만 어떻게 보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아마도 코로나도 일정 기간 뭐 이제 최근에 위드 코로나에서 코로나도 독감처럼 이제 같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생활화되는 하나의 뭐그 감염병 뭐 이렇게 취급을 해서 음, 조심은 하지만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대부분 초중고는 뭐 등교해서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학도 아마 등교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등교를 하든 안 하든 이렇게 이제 갈 건데 여러분들이 등교를 안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제 연구실 한 번씩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다른 교과목이나 우리 브랜드 관리에 대한 것도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주차 기말고사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잠시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재밌고 즐겁고 보람되게 이렇게 한 학기를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비대면을 하는 것보다는 대면을 해서 교우 관계도 이루어지고 대학 생활도 한번 해보고 진짜 여러분들 청춘 시절에 20대 대학 생활을 하는 그런 맛을 느껴봐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이제 그런 맛이 없겠지만 그래도 대학이라는 곳이 어떻게 생긴 곳이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지 이렇게 사이버 대학보다는 그 일반 대학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또는 손자들이 다닌 대학 그런 대학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지 이런 대학 생활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었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그런 여건을 안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간과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공유되는 활용되는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대학교 내에서 그 교정에서 활용하는 그러면서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보는 그런 기억과 추억을 가질 수 있는 것 뭐 이런 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무튼 안타깝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뭘 할 거냐? 이번 주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브랜드에 대한 이해와 브랜드 자산의 뭐 형성 전략, 브랜드 자산의 유지와 확장, 뭐 이론에 아무튼 브랜드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이번 주에 한번 해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글로벌 브랜드를 이제 한번 볼 건데요. 혹시 이런 사진들을 여러분 가끔 보았을 겁니다. 왼쪽은 각 나라 국기입니다. 오른쪽은 그 인터 브랜드라고 브랜드를 매년 조사해서 뭐 100대 브랜드를 이렇게 발표하는 브랜드의 자산을 측정을 해서 발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표한 2020년에 발표한 100대 브랜드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 사진을 한번 볼까요? 왼쪽 사진 쫙 보면 중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태극기를 여러분 뭐라고 발음을 하지요? 이거를 뭐 미국 국기 뭐 성조기라고 합니까? 아니면 태극기라고 그러잖아요. 명칭이 태극기예요. 그럼 명칭이 태극기인데 저 태극기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저 태극기? 어떤 사람은 한국 하면 저 뭐 최근에 엄청나게 발전을 한 나라. 어떤 사람은 한국 좀 나쁜 면으로 뭐 헬조선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한국인 야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고 세계에서 뭐 가장 그 머리도 좋고 정말 열심히 사는 나라 열심히 사는 국민 비록 지금 남북한이 잘라져 있지만 극동아시아 동아시아에서 그래도 최고로 뭐 열심히 사는 나라 가장 그 뭐야 역동적인 나라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기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부정적인 면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브랜드라는 거죠. 딱 첫 번에 최초 상기되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럼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오른쪽은 여러분 그 좀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맨 위에 칸 다섯 번째 중간쯤 보면 저 브랜드가 뭐냐면 삼성입니다. 100대 브랜드 중에 다섯 번째로 삼성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삼성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삼성하면 뭐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뭐 이것도 생각이 날 거고 삼성의 뭐 기업주 뭐 누구 뭐 이것도 생각이 날 거고 아무튼 이렇게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럼 아무튼 여러분들은 또 삼성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가지고 계시는 뭐가 있습니까? 이 전화기가 있잖아요. 그 뭐 갤럭시 아니면 뭐 삼성의 무슨 폰, 뭐 냉장고 뭐 이런 게 생각이 날 거예요. 이렇게 뭔가 최초에 상기되는 뭐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뭐가 있냐면 현대차가 있죠. 그리고 또 밑에서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또 기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100대 브랜드 안에 우리 한국의 그 뭐라 그럴까 기업들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잠시 전에 브랜드 하면 이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 생산자가 만든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기 위해서 거기에 붙인 명칭이나 기호나 뭐 디자인 이런 거를 총칭해서 브랜드라고 그랬어요. 그럼 삼성에서 생각나는 것, 현대에서 생각나는 것, 기아에서 생각나는 것 이런 것들을 딱 한 번에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브랜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대표하는 어떤 기업을 대표하는 로고나 심벌이나 이런 거를 다 이제 브랜드라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셨죠? 그럼 이제 로고라는 건 뭐냐? 로고는 문자와 문자를 이렇게 결합한 것이 로고고요. 디자인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해서 그림이나 기호나 이렇게 그걸로 표현하는 거를 디자인이라고 하고 심벌은 뭐냐? 88 올림픽 때 우리 뭐가 있었습니까? 뭐 호돌이도 있었죠. 뭐 호돌이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비둘기는 뭐 평화를 나타내고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부호나 문자나 표지나 아무튼 그림 기호 뭐 이런 것들로 어떻게 아무튼 이렇게 멋지게 동식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요. 88뭐 호돌이는 이렇게 뭐 역동적이고 한국 사람과 뭐 정이 깊고 호랑이처럼 아무튼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통해서 뭐라고 한다? 브랜드라고 하고 브랜드에서 가지치는 브랜드 네임, 브랜드 로고, 브랜드 뭐 심벌, 뭐 브랜드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대체 브랜드가 뭐냐? 브랜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하고 브랜드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출생을 하면 사람이 태어나면 신고를 하죠. 어디에 신고를 합니까? 은면 동사무소에 출생 신고를 합니다. 출생 신고를 할 때 뭘 가지고 와서 신고를 하냐면 뭐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입었던 옷을 갖고 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가지고 신고를 하죠. 이 사람은 홍길동이다. 아니면 백두산이다. 아니면 뭐 한라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그때 이름을 만들 때 여러분 이름 어떻게 하면 짓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질 때 이번에 우리 첫째 아기가 태어났네. 얘는 첫째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우리 집안 뭐 성이 뭐 김씨다, 박씨다, 이씨다 뭐 그러면 김뭐뭐 이렇게 이름을 줘야 되는데 통상 대한민국은 지금 돌림자가 있어요. 가운데에 있거나 아니면 끝에 있거나 그래서 돌림자 하나를 빼고 그러면 성 빼고 돌림자 빼고 그러면 중간이나 끝에 이제 한자가 남죠. 그 한자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러면 뭐 장명소도 가보고 여러분 뭐 옥편도 찾아보고 뭐 아름다운 우리말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예쁘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름을 이제 짓듯이 이 저 제품도 처음에 만들면 회사명 그다음에 다른 그 회사에서 만든 다른 제품명 한글로 쓸 것인지 한문으로 쓸 것인지 영어로 쓸 것인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상품명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성이 있고 돌림자가 있듯이 예를 들면 제품도 뭐 현대다 그러면 현대 소나타, 두 번째는 현대 뭐 NF 소나타, 세 번째는 뭐 현대 소나타 21년식.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만들겠죠. 아니 뭐 현대 뭐 그랜저, 뭐 삼성 갤럭시, 삼성 뭐 노트북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 이제 사람은 이제 이름을 만들고 제품은 제품에도 상품명을 만든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면 이게 학력이 돼요. 뭐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그래서 석사, 박사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학력이 돼요. 그러면 제품도 유통을 하지 않습니까? 백화점에서도 유통이 되고 어디 그 뭐야 전통시장에서도 유통이 되고 어디에서 유통이 되느냐 이런 유통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 제품도 이렇게 뭐야 이제 댓글도 생기고 뭡니까 그 소문도 나고 여기에 이제 스토리텔링이 또 여러 가지 또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또 그 제품도 사람도 성장을 하듯이 제품의 이제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야 댓글 붙으면서 소문이 나면서 이 제품도 성장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초등학교를 가거나 중학교를 가거나 뭐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갈 때 사진을 찍어요. 사진. 이 사진을 딸깍 찍으면 이게 이제 그림으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증명사진을 찍는데 그럼 제품도 인식을 하기 위해서 제품도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 이렇게 두면 이게 뭐냐면 이제 심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제품을 딱 보면 아 이거 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보면 아마 대부분 이거는 뭐 현대차, 아 이건 뭐 기아차, 아 이건 뭐 독일 뭐네, 뭐 이렇게 독일산이네, 뭐 일본산이네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렇게 심볼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여러분들이 가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면 또 직위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대학교에 오면 뭐 교수, 아니면 뭐 무슨 학과장, 아니면 뭐 직장에 가면 뭐 과장, 뭐 부장, 뭐 이렇게 직위가 있고 그 사람이 뭐 출근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따지고 있느냐 없느냐 일 따지죠. 그러면 이 상품은 직장에 이제 가서 가는 게 아니라 뭐 백화점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전통시장을 가거나 아니면 뭐 대형마트를 가면 재고가 됩니다. 이 상품이 있느냐 없느냐 검색을 해야 돼요. 그럼 어디 위치에 있느냐? 아, 이 상품은 명품의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명품이 아니고 그냥 뭐 덤핑 위치에 있느냐? 이렇게 그 또 위치가 또 있습니다. 그럼 이걸 또 검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검색을 할 때 이 또 브랜드가 필요하고 그 또 사람도 직장에 가 있으면 그 검색을 하려면 직위가 있고 뭐 이름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검색을 할 때도 필요하고 그럼 이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뭐 명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겠지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명함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상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뭐 손이가요 손이가 뭐 또 한 번 손이가 아무튼 뭐 이런 농심새우깡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오늘을 신다게 뭐 가구는 뭐 침대가 아닙니다. 뭐 아무튼 이런 뭐 슬로건, 뭐 로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 이렇게 그 과정을 비교를 해보면 아 사람과 브랜드가 이렇게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런 그 출생해서 이름을 등록해서부터 자기 명함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홍보를 할 때 이때가 되면 이제 비록 한 사람의 인격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 이거를 이제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고 딱 보면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럼 브랜드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거 하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브랜드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브랜드가 뭔가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왼쪽 위에 제가 강의 진행 계획해서 브랜드에 대한 이해해서 이제 써놨는데 자, 그럼 브랜드란 무엇이냐? 브랜드라는 것은 판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분시키고 식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식별을 하고
또 경쟁자들과 차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독특한 이름이나 어떤 상징물이다. 이런 거를 통통 털어서 뭐다? 브랜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회사에 가면은 뭐 사장이고 부장이고 과장이고 집에 오면 가장이고 또 뭐 큰 집에 가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될 수 있고 뭐 친척 집에 가면 고모 이모 뭐 고모부 이모부 뭐 이렇게 다양한 여러분들에게 명칭을 아마 한 사람이 명칭을 뭐 일단 아버지고 남편이고 또 아들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딸이면서 또 어머니면서 또 뭐 그 언니네 집에 가면 고모고 이모고 이렇게 되고 또 회사에 오면 뭐 부장이고 과장이고 또 아무튼 또 어디 시내 나가면 뭐 아저씨 아주머니고 이렇게 다양한 호칭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리는 이름 하나 누구누구 과장 누구누구 사장 하면 탁 떠오르는 게 뭐냐. 그거를 성공할 수 있게 하는 브랜드를 만드는 성공 요소가 뭐냐면 그 브랜드의 핵심 가치는 뭐고 그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회사의 기업 문화는 뭐고 그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그 회사는 어떻게 회사가 일관성 있게 또는 통합성 있게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뭐가 된다? 브랜드의 성공 요소가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또 뭐 좀 어떤 예를 들면 대한항공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번에 대한항공에서 그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어떤 항공으로 붙었냐면 땅콩항공으로 이름이 한번 붙었은 적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참 대한항공이 정말 잘 나갔죠. 잘 나갔는데 어떤 기업주의 그 누구로부터 아무튼 그 땅콩항공이라는 아주 불편한 그런 걸 들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때문에 최고 경영자의 그 한 행위 때문에 대한항공이 뭐가 됐어요? 땅콩항공이 돼버렸어요. 아주 그 불편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나가게 성공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최고 경영자의 그런 행위 때문에 이 브랜드가 이렇게 등락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뭐 주가까지 뭐 내려오고 뭐 올라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랜드라는 거는 이렇게 상업화, 산업화, 정부화, 뭐 상업이고 산업이고 뭐 정부화로 이런 것도 나중에 다 배우게 되겠죠. 이렇게 이 시대가 변화되면서 차별화할 수 있는 수단, 그 방금 전에 시작하면서 설명드렸죠. 마케팅의 수단으로 변모되는 그런 다양한 복합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뭐다? 브랜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명칭이나 제품의 속성이나 역사나 심볼이나 로고나 이런 것들을 몽땅 다 포함하는 것이 브랜드다. 그러면 우리 사회서비스대학의 브랜드는 뭐가 될까요? 또 창경과의 브랜드는 뭐가 될까요? 그냥 우리 창경과는 창업경영학과, 사회서비스대학.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러면 창업경영학과나 사회서비스대학의 명칭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럼 우리 사회서비스대학의 속성은 뭐냐? 우리 사회서비스대학의 역사는 뭐냐? 우리 사회서비스대학을 나타내는 심볼은 뭐냐? 로고는 뭐냐? 우리 청운대학교는 저렇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심볼이라고 그럴까? 뭐 그 로고라고 그럴까? 저게 있어요. 그럼 우리 창업경영학과는 여러분 뭘로 정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를 우리 한번 같이 의논해 보면서 기업의 브랜드를 높이는 성공 요소가 있듯이 우리 창업경영학과를 하나의 브랜드로 봤을 때 우리 창업경영학과의 성공 요소는 뭐다? 우리 창업경영학과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는 뭐냐? 창업도 배우고 경영도 배운다. 그럼 우리 창업경영학과의 성공 요소로서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은 뭐냐? 그럼 우리 창업경영학과는 학과장이 되겠고 사회서비스대학은 학장이 되겠고 성운대학교는 그 대학교 총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우리 창업경영학과의 학과장의 리더십은 뭐냐? 그 다음에 우리 창업경영학과는 어떻게 일관성 있게 이 학과가 진행이 되느냐? 우리 창업경영학과가 기업은 아니지만 우리 창업경영학과의 문화는 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창업경영학과를 어떻게 한다?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하는 요소로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브랜드를 배우시는 분들이라도 아하 우리
제가 뭐 다른 과목을 강의할 때도 우리 창업 경영학과를 어떻게 하면 성공을 시킬까 뭐 이런 거를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브랜드 관리를 배우시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창업 경영학과를 어떻게 하면은 좀 성공적인 여러분들이 다닌 학과가 여러분들이 졸업한 학교고 학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이면 좀 멋지게 그 아무튼 품위 있게 이런 학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자,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이해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이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작은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몸짓이었어.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즉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어떠한 행위였었는데 이름을 불렀을 때 무슨 꽃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브랜드의 이름을 정할 때는 그래서 제가 교재도 여러분들이 브랜드 하면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죠. 물론 그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브랜드 네임이라는 책도 여러분들에게 권장을 했고요. 또 브랜드 짓다라는 그 책에서도 보면 어떻게 브랜드 네이밍을 하는가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직접 실습은 못하지만 제가 실습하는 거를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브랜드 이름을 짓는 유형은 예를 들면 지명이나 인명이나 이니셜 이런 걸로 이제 이름을 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명을 딸 때는 뭐 서울우유, 뭐 안성이라는 지명을 따서 안성맞춤, 그다음에 인명을 따서는 뭐 이명래 고약, 뭐 여러분 고약 혹시 발라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이니셜은 뭐 많이 들어봤죠. 뭐 정치인 중에서도 이니셜 가지고 많이 하죠. 그다음에 그래서 KBS, 뭐 SK, 뭐 NH, 뭐 MBC, 뭐 아무튼 엄청 많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어에 우리 고유 그 언어를 가지고 또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쌈지, 뭐 가위소리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식물의 어떤 명칭을 따가지고 성류를 따서 미녀는 뭐 성류를 뭐 어찌어찌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좋은 음료수 나왔었죠. 그다음에 동물명으로 또 만드는 거, 뭐 물 먹는 하마 해가지고 여름에 뭐 습기가 많은 곳에 이렇게 놓으면 뭐 좋은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한자를 뭐 만들어서 생명에게 활력을 주는 그런 물. 그래서 활명수 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숫자로는 뭐 2080 치약, 뭐 비타 500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의미들을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제조 공법, 그다음에 원료. 어떤 원료가 들어가느냐 해서 뭐 쌀과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창작하는 건 뭐가 있겠느냐? 창업경영학과의 어떤 브랜드 네이밍을 하나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떠한 제품을 만들 것인가? 그 제품을 만들 때 어떻게 이름을 질 것인가? 지명어를 따라서 할 것인가? 뭐 여러분들 이름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름을 따라서 뭐 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이름에도 뭐 이니셜 따가지고 뭐 이니셜로 할 것인지, 뭐 고유에서 하나 따로 이렇게 고민을 해봐서 좀 잘 되는 이름, 좋은 이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무엇이 된다? 나에게 와서 꽃이 될 수 있는, 악마가 되고 뭐 아무튼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꽃이 될 수 있는 이런 이름을 지어보자. 이게 뭐다? 브랜드 네이밍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여러분이 쉬는 것보다 저도 좀 쉬어야 되니까 10분간 쉬었다가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